지금부터 이번 학술대회의 마지막 인바이트인 HCI로 사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염영숙 전 게임물 관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현재 개수학TV 유튜브로 활동하고 계신 염영숙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염영숙님은 이화여대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포항공대 창의 IT융합공학과 교수로 역임하셨고 작년 7월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수학TV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유튜브인데요. 저도 어제 가봤습니다만 아주 짧은 시간에 한 13,000명 정도 구독자가 있는 그 유튜브의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HCI는 헤빌리 크레이지 인디비주얼이기 때문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의 발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염영숙 위원장님, 전 위원장님 발표를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놀려고 앉아 계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HCI 학술대가 올해 30년째예요. 그래서 그래서 장소를 바꾸셔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공간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니까 그런 걸 의도하시지 않으셨나 하는데, 좀 더 내년에는 또 이제 확 또 판을 뒤집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원래 철학박사니까 개념을 바꿔놓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HCI를 여기에 우리 DNA에 맞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정말 도처에 미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Heavily Crazy Individuals고, 여러분들 뭐예요? 뜯어 말려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여기 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융합도 해보고 전부 다 해봤어요. 문화기술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눈치 안 보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질러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조직위원회에 특별히 감사드리는 거는 제가 아마 이 학회 생기고 역사상 처음으로 백수를 인바이티드 스피커로 불러주신 것 같거든요. 작년 7월에 제가 그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로 이전하기 전에 유튜버를 하나 시작을 했어요. 이런저런 언론사나 이런저런 감사기관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안 먹혀서 좀 해야겠다,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유튜버를 시작을 했거든요. 했더니 그거가 좀 많이 바빠져서 그냥 저렇게 썼는데, 유튜버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을 백수가 과로로 죽는다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들어오셔서 한번 응원도 해주시고 아니면 의견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HCI DNA가 뭐냐? 게임체인저. 게임체인저는 여러분들 사연적 의미를 아시죠? 시장의 흐름과 판도를 확 바꿔버리는, 판을 뒤집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기술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는 HCI DNA를 가진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철밥통은 뭐예요, 보통? 공무원에 대해서 또는 공직자에 대해서 세금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일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데가 저기서 막히기 때문이에요. 정권이 바뀌어도 일이 안 되는 데는 뭐예요? 관료가 아주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왜? 안 바뀌니까. 철밥통은 뭐예요? 자빠져서 일 안 하고 그냥 편히 살려고 할 때 철밥통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철밥통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자기 밥그릇 안 뺏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태까지는 그냥 잘 가릴 수 있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에게 저는 늘 경의를 표하는 게,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될 수밖에 없게, 손안에서 그렇게 돌 수밖에 없게 만들어줬다는 사실인데요. 거기 유튜브까지 합치니까 너무 좋은 세상 된 것 같아요. 답답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나서서 안 바뀌는 거를 컴플레인 더 이상 안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같은 지식인들이 나서서 판 바꾸기를 아주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밥통 철밥통 못 쓰면 어떻게 해요? 갖다 녹여야죠, 용광로에. 녹이든가 아니면 진짜 좋은 철밥통 갖고 같이 일을 하든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세팅하느라고 좀 늦어져서 죄송한데 제가 말이 좀 빠르거든요. 빠르면 조금 쉬었다 하라고 좀 천천히 하라고 얘기를 하세요. 소리 지르세요. 진행할게요. HCI DNA 그러면 우리 이제 융합은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0년 전에 이게 세워지기 전에 아까 장명규 위원장께서 얘기하셨죠. 그게 정기란 박사님이 아주 먼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을 리딩킹하고 용기하고 밀어붙이는 불도저 같은 그런 힘하고 그다음에 연구진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거고 그게 가능했던 거는 그래서 이제 정보산업이든 IT 혁명이든 그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빨리 진행되어 왔던 게 가능했던 거는 그때 정부 정책이 진짜 전문가가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대기 전이에요. 소위 말하는 공무원이 손대기 전에 한 거예요. 규제 장사를 할 수 없던 시절이죠. 그래서 성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늦춰지는 것들은 그냥 요소의 병목들에 정말 불편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뽑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30년 전에 정일환 박사님이 처음 만들어서 입문하고 그 다음에 심리 언어 이쪽하고 해가지고 기술하고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세 팀이 어우러가지고서 전국에 있는 관심 있는 융합 사이언스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근데 제가 코찌질 흘리는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래서 인문적 간사를 했어요. 그래서 30년의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근데 입문하는 사람이 들어왔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고서 이제 융합하는 분야로 저는 일들을 주로 했는데 한참 하면서 이제 가상현실 가상현실 인문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대생들한테 숙제를 주면 딱 원하는 떠오르는 기술구를 좀 써와봐라. 그러면은 싹 4음절을 못 넘어요. 공대생들. 매트릭스, 기어 VR, IoT, AI 증강현실 이런 식이었고 그다음에 운대나 이제 언론학 또 미대 이런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면 똑같은 숙제를 내주면 기가 막힌 걸 써와요. 부재의 알리바이, 가해자의 히스테리, 차이의 사라짐, 소의 종말 이거 알고 썼냐 그랬더니 대충은 아는데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대. 그러다가 이제 국가가 나서서 융합인재를 만들어라. 그러죠 이게 가운데 보이던가? 그래서 여기를 뛰어다니는 거. 여기 교수님들은 여기 뛰어다니는 사람들 요 정도지 뇌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네, 여기 계신 학생분들은 거의 다 이제 이게 바뀌셨을 때 이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래적으로 그런 거 하는 DNA고 완료도 한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정책 또는 정부 지원 정책 중에서 제일 잘한 게 융합사이언스를 그다음에 융합이란 패러다임을 정착화시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제가 팔자가 되게 더럽다는 생각을 한 게 여기서 증언을 했어요. 근데 다 모르는 사람이고 다 모사이고 이분만 회의 때 한 번 뵙고 남은 다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장에서 봤었는데 그래서 증언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인데 증언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뭘 증언을 했냐면 저거 한 거는 뭐냐? 이거 잘못 들어갔네. 이걸 한 거죠. 예산이 잘못 쓰였다는 얘기를 한 거죠. 영수증 달라고 했는데 안 주고 뭐가 이상하다.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 게임 쪽 기관장을 하면서 잘못된 것들 수상한 것들 그런 거 똑같은 흐름으로 이게 흐르네. 그거 뭐야? 세금 가지고 장난해? 했는데 너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렸는데 다 막히고 제가 보고 드렸던 그분은 국정원 계신 분이었는데 제가 5번째 보고를 드린 다음에는 갑자기 느닷없이 연배에 재능에 거기에 가시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내전 중인 문 열고 나가면 전쟁하는 앙골라로 가시게 된 거죠. 아직 못 오셨다고 해요. 이게 뭘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다시 게임을 관련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3년 반 동안 겪은 거가 이거예요. 왜 시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말이 안 되는 합법을 가장한 그런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그대로 방치 또는 기획을 하는가 이거거든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바다 이야기는 왜 그때 불합리한 것들이 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가?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저런 것도 나오는데
똑같이 겪었더니 아직 이 예산 도둑과 관련된 이 얘기들이 여기서 그대로 작동하는 거야, 10년 전에. 이게 정권하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 자, 그럼 어디가 문제냐? 우리가 무슨 손해를 보고 어떤 기회와 어떤 미래를 빼앗기고 있나? 이거 찾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 아까 HCI DNA 순서가 바뀌었었는데 HCI DNA라고 하는 거는 제 융합 개념 컨버전스 그거를 뭐죠? 저거 컨버전스가 저기 수렴인데 마치 이렇게 어깨를 쫙 넓혀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는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든 어쨌든 밀어붙이니까 그냥 여기까지 오긴 잘 온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저는 가치 있는 인간 조건의 변화를 목표로 경계의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30년 동안 이 학회는 그걸 해왔어요. 그리고 그게 강압적이지 않게 놀듯이 유연하게 이렇게 해왔는데 그 DNA가 다들 스며들어 있는 것 같고요. CT라고 하는 거가 이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였어요. 그 다음에 그게 또 외연이 확장돼서 이명박 정부 때는 이게 컨버전스 테크놀로지 되게 과감해졌죠.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는 CT는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창조면전이 하는 것인데 저기 크리에이티비티를 강조를 했고 그게 무엇이든 간에 CT는 이게 우리 그냥 여기서 놀다 생각하고 여기서 놀다가 그냥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세요 할 만큼 그만큼 이 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멍석을 국가가 부자아빠가 돼서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어야 해요. 그래서 크레이지 웨이 오브 띵킹을 전 CT라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너무 당연한 것이 됐고, 뭐 저거를 가로막으면, 그러면은, 사실 그게 적폐인데, 거기까지는 디깅을 하기 전에 많은 것이 분지러지더라. 아직도 분지러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일선에서 제작하는 창작인데, 잘 안 되는데, 뭐 그런가 보다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 근데 저는 어련히 알아서 해야 되는 곳에서 벌어지는 이 부당한 것,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이거는 오픈을 시켜서, 여기는 좀 어느 정도 정돈을 하고 여기서 알아서 바깥에서 이제 바텀업으로 심사의 공정성 그거부터 하자. 그리고서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이게 흐르게 하자. 지원이 흐르게 하자.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던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왜? 여러분 아니면 이걸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저기 아까 그 책을 혹시나 저 인터넷으로 보시게 되면은 제일 핵심이 저 197페이지예요. 대담한 작전은 법조문 속에 숨어 있어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행의 씨앗은 어쩔 수 없이 법안에 녹아들어서 따르다가 그 다음에 법 개정하거나 재판하고서 나오면은 인생 다 털려 있고 망가져 있으니까 입 다물고 시대가 그러니 조용히 살아라. 그러다가 잃어버린 그 세월을 나타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젠 그럴 수가 없다. 그냥 맨 그 하한선까지 왔으니까 그러지 말자는 얘기고요. 국정농단 이퀄 예산농단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입법농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매우 수상하다 안 된다 그러면은 딱 누가 그 법 개정했나 그거서 여러분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같이 이제 시민 지킴이 운동을 전문가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시민 운동은 이념 논쟁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책임질 건가? 어떻게 제가 날 건가? 그걸 뒷다 물었어요. 근데 제건 안 해요. 책임 하나도 안 해요. 감사원에서 조사 나오고 한 건데 감사원에서 조사한 거를 문체부가 반영하든지 말든지는 거기서 또 알아서 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 다 공연불이 돼버렸어요. 자, 본질의 구멍을 뻥 뚫어놓고 그걸 대체하는 삽질 행정을 언제까지 구경만 할 것인가? 예전에는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파일을. 삽질 행정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 주체를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바깥에 나왔으니까 어떻게 구경만 할 것인가? 언제까지? 구경 안 한다는 걸로 오늘 외우고 가시면 돼요. 그럼 이제 사례를 얘기해야 여러분들 끄떡끄떡 야 이거 좀 심각하구나. 야 내가 낸 세금을 이런 식으로 하게 방치할 수는 없는데 혹시 내 관련 분야 관련해서도 좀 제대로 들여보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게임 산업 말아먹는 법이 이런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하나의 축산업이 없어지거나 농업이라는 산업이 없어지듯이 게임업이라는 산업이 없어져 가는구나. 그렇지만 이건 창작자의 또는 개발자의 본성상
이거 끝을 어쨌든 붙잡고 있고 그 창의적인 능력이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그 인정을 받고 있는데 자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흐름을 이쪽으로 방향을 잡는 일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게임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그 지금 하시는 융합사이언스 액티비티들은 다 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행성 중독을 감추는 프레임 전쟁이 심각하고요. 바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거 하나로 사실 요거 5개 키워드로 그 여러분 영화 내부자들 아시죠? 그런 영화를 한 3편 정도 찍을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잘 풀어내면. 바다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셔야 되는 게 바다 이야기는 죄가 없다. 바다 이야기는 무지무지하게 잘 만든 게임이다.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무슨 망국의 그런 그 과거사처럼 되냐? 그건 뭐 프레임 만들었기 때문이죠. 바다의 문제가 아니라 상품권, 특혜 이야기, 상품권 개발 특혜 이야기, 상품권 이야기,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확률형 아이템 이야기, 확률형 아이템 중에서 페이투윈형은 도화에 가깝고 우리나라만 그거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뭐 공무원이 직접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니죠. 미쳤죠. 그럼 공무원 하지 말아야죠. 그냥 업체 이름대로 살든가. 그거 왜 안 바꾸냐? 유저들이 그렇게 아우성인데, 뭐,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야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재정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박만 하려면 돼요. 근데 왜 안 바꾸냐? 흑역사 10년과 공공의적. 흑역사 10년은 뭐 때문이에요? 정책이 똑같아요. 여러분도 파일들 다운받아서 보세요. 정책이 제가 갖고 있긴 한데, 정책이 10년간, 똑같아요. 놀이주권, 그러니까, 정권이 3번 바뀌어도 이게 워딩만 바꾼다는 거죠. 놀이주권의 회복을 위한 해법은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제 얘기 간단히 드리면, 서양계 10년을 했죠. 뭐, 융합사이언스 한다고 인문학자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근데, 뭐, 공대생들하고 저기 HCI 초창기에, 제가 카이스트, 뭐, 포스텍, 서울대 이런 공대 3군데에서 다 하고, 공부를 했었고, 일도 거기서 이제 주로 했죠. 그러니까, 강단 철학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게 융합이 활성화되기 전에부터 이제 이런 쪽에 일을 했었는데, 배째라예요. 왜? 어차피, 박사님 왜 그러세요? 교수님이 같이 일하라 그랬지만, 뭐, 우린 코딩, 밤새서 했고, 이거 원래 같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 코딩하러 들어갈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공대 교수들이 철학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 철학은 개념의 학이고 뭐 처음과 끝이고 막 이러다가 제가 나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년쯤 지나니까 니네 와이프는 어디다 쓰냐 이제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째라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랬다가 어쩌다가 기관장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맨날 입에다가 달고 사는 게 죄송합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기를 뭐 하나를 저쪽에서 이만큼 사고를 치고 여기를 블레임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또 막 블레임하고 있으면 여기서 뭔가가 이상한 게 돌아가고 있어요. 위원장과 위원회도 모르게 법 개정이 막 일어나고 있다거나 하면 안 되는 유저들 몰래 뭔가를 통과시키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정신 바짝 차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미안하다고 자리를 피해야 돼요. 엄청난 칭호를 제가 3년 반 동안 획득했어요. 내가 한국사에서 찾아봤는데 빨갱이라고 욕먹었다가 그 다음에 빨갱이 아니라고 욕먹은 거 그런 거 사람 없어요. 근데 전부 2개 다 그걸 얻었거든요. 그리고 파이널리 저기 적폐라고 라벨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 이거를 보고 있으면 진짜 안 걸릴 것 같아요. 누가 어떤 욕망으로 저렇게 했는지 그림이 다 보이고 뭐 증언도 여러 번 했는데 저런 걸 보면은 진짜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러면 나만 손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걸 겪은 사람들이 나보다 생각보다 또 많더라고요. 알았어. 그러면 이제 회사를 하나 설립까 할까 그래가지고서 조선 폭약 주식회사 그거를 해가지고 요소요소에 이제 폭탄을 좀 터뜨리는 걸 해볼까 그랬는데 저기 한국화약이 그런 거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문 닫았어요. 잘못된 만남의 기시감. 2군데가 그러니까 두 정권의 교체되는 과정에 이제 각각의 메인 포스트에서 일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 융합벨트 천택 융합벨트라고 했던 그곳이죠. 거기 단장으로 갔을 때 역할이 1,300억 원 예산 중에 1,200원을 이미 3달 만에 다 풀어놓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머지 97억을 제가 사인을 하는 거고 앞에 것까지는 제가 다 책임지는 거죠. 그 미친 바지 사장님을 시키는 거예요.
보면 모르죠. 그냥 딱 보면은 그냥 우리 하려는 건지 알고.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 안 돼. 그날만 산다고 생각해야 사는 거지. 이거는 앞으로 이걸 하면은 사람 본래적으로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그런 데가 본래적으로. 그런데 근데 이전에 1년간 학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스피린 백신을 이미 맞고 간 거니까. 그랬더니 3년간 게임판 먹이사슬에서 위원장이 맡겨진 일 또한 사행성의 해방문을 여는 마지막 버튼을 누르는 거였어요. 그게 확률 아이템 그 페이투 인형 또는 한국에서 말하는 도박형 그런 그 아이템 그것들을 그냥 릴리즈 시키는 게 결제 한도를 그냥 완전히 풀어버리는 그것과 연관이 되거든요. 그걸 이렇게 싹 구분해서 그냥 문외한들이 보면 모르는데 유저들은 아주 정확하게 알아요. 공론화 안전망 확보 없이 시키는 대로 하라면 이게 여기에 무지하게 시달리는 거죠. 굉장히 피곤해요. 피곤한데 그러면 이제 직원들은 위원장 바뀌면은 자기네들도 이제 다른 돈이 어디서 와요? 이게 문체부에서 오니까 거기에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누군가가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공에 이제 수백 개가 있는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어가지고서 거의 그 준민간단체예요. 그래가지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거기서 하고 책임도 거기서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게 하도록 끊어주고 그러고서 거기서 진짜 전문가 풀들을 돌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고 무슨 사고가 나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모였어요. 그것도 추적도 안 돼요. 그 전문가들이 누구냐? 이제 그 얘기를 이자가 할 거예요. 이게 나라냐 이러라고 철밥통 정리야. 하나도 안 바뀌었더라. 이거를 볼까요? 플레이가 안 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왜 똑같은 도둑질 패턴이 유지되는 걸까? 2006년에 도박 게이트가 있고 감사원 리포트에 보면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엉망으로 업무를 처리한 배경이 무엇인지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 문체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2016년에 문화체육조 융합벨트를 통한 국정농단. 그거는 여기 딱 제가 이제 경연대가 이쪽이니까 이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절차를 가정해서 국고 유출 시스템을 합리화한 거라고 증언도 했었고, 그거는 다른 그 의원들도 그때 그거를 규정을 그렇게 하셨던 거고. 그다음에 2018제가 나오기 전까지 현재까지도 목격되는 게임 농단이 뭐였냐면 이거랑 그 축제하고 써도 나온 거예요. 그냥 계속되는 지배 개입은 여기 운영을 방해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는 거죠. 또는 VIP가 이렇게 그 5년치 취업 비리나 채용 비리를 조사해라. 그러면 5년치 조사해야 돼요. 근데 왜 맨 앞에 1년 반은 안 하냐고, 왜 2년은 안 하냐고. 그래서 감사실에 보고를 하면 문체부가 문체부를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희한한 답변을 듣는 거예요. 무슨 말 다 한 거죠. 사행성 방조, 그다음에 규제 장사 민원들. 이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뭘 하고 있다라는 제스처를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일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고 안 했으면 아주 철저하게 그 리스크 테이킹을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없더라. 누가 그거를 그러면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철밥통 녹여버리시면 된다는 얘기를 그냥 제가 여러 가지 맥락에서 하는 거예요. 게임농단과 입법농단과 관련해서는 제가 2017년 10월 30일 국정감사 때 뭔가 증언을 하고서 그다음에 굉장히 그 힘든 시기를 지냈었어요. 제가 했던 말은 저거예요. 특정인을 또는 특정 그룹을 거기다가 모든 정보나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파워를 거기다가 다 주고 거기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유저하고 직접 하고 성수대교 안전하게 놓여지게 하는 건데 거기 성수대교에 철거 빼먹지 못하게 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그냥 못 두고서 봐야 되는 거냐고. 저거를 제가 고발을 했던 거였어요. 저거는 의원실들에 다 뿌렸던 겁니다. 결국은 알고 보니까 뭘 향해 가는가 딱 하나를 향해 가는데 돈 문제더라. 이거는 이제 길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혹시라도 뉴스에서 S공매도와 관련해가지고서 의심되는 뉴스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개관위에서 누구 위원장을 만나고 가서 그리고서 자기네가 그때 가격이 내려간다, 가격이 아니라 시비가 안 나온다는 걸 안다. 그러니까 리즈 M 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거가 시비가 안 나서
그 후에 팔았다, 그 모른 상태에서 팔았다, 가격 떨어진다는 거 모른 상태에서 팔았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몇 개월 전에 다 알려줬었어요. 우리가 금감원에 저희가 다 보고를 했던 거고. 근데 뉴스하고 이제 틀리니까 혹시라도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 게임 업체를 블레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행정을 잘못하면 굉장히 불안하고 이런 그 기관 자체의 존립에 영향을 존립의 그 근거를 흔드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걸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국민이 세금 내고서 보호는 못 받고 우리가 수사반장 역할까지 해야 되냐. 억울한데 한두 번 하면 그러면은 이게 뭐 숨겨져 왔으니까 이게 늘 패턴이 그랬으니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게 상황하고 우리가 해야 될 미션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거리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제 주가랑 관련이 굉장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가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 전체 이용가로 나가냐 아니면 청소 이용 불가로 나가냐에 따라 뭐 어떤 게임의 경우는 뭐 뒤에 뭐 공이 하나 더 붙는다고 이제 그 시쳇말로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주가가 푹 떨어지는데 아무 그 유저들하고의 논의나 공청회나 또는 심지어 저희 관리기관 저희 권한인 것들에 대해서까지 논의를 하지 않고 그 과정이 게임사 대표들을 판교가 와서 이렇게 만나면서 이거 이제 올릴 거다. 아니 한도를 완전히 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규제하고 안전망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그 안전망은 이제 적절한 규제 그걸 말하죠. 근데 그 관련 단체들과의 논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 주식이 이제 확 25%가 오릅니다. 심각하죠. 그다음에 혹시라도 내부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가는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가려져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아주 정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있는 동안에는 뭐 저만 몰랐는지 아니면 그게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위험이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 굉장히 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느낌들을 갖거든요.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그런 투명한 사람이 투명하다는 게 보이도록 그런 장치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과 엄청나게 관련이 됩니다. 모든 심의나 모든 규제는. 그래서 관련해서 반박자를 냈었고요. 관련해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정말 수상한 건 이런 거야. 왜 가짜뉴스에 편승해서 성명서를 내는가? 성명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그러면 저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안 불러. 직접 가서 물어봤어. 근데 나 불러가지고 빨리 취조해. 안 해. 자, 민간합동협의체. 민하고 관하고 합쳤으니까 뭔가 나와서 이제 저 민이 누구냐는 거죠. 코 묻은 돈 등쳐가지고서 돈 버는 업체들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개발자들을 말하는 건지 개발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진성 개발자들은. 그 다음에 관은 어디를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한번 생겼다가 그냥 끊어버리고 사고 나면 끊어버리는 거기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10년 내내 또는 20년 동안 계속해서 여기를 해온 빅샷을 말하는 건지 그러니까 협의체가 무늬만 협의체인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저 말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민의 일반 국민의 몫을 빼라고 지시한 자가 누군가. 이제는 누구냐를 여러분들 추적할 수 있을 만큼 이게 권한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자료 요청하시고요, 정보 공개 요청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데서 시민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졌거든. 맨날 자문회의, 전문가 협의체, 정책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인물들 같은 사람이고, 왜 같은 특정 단체의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가? 그 다음에 유저들의 탄원서 왜 배제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셀프 면죄부와 화장발에 죽는 국민은 없다. 도대체 지구역 청소는 언제 할 건데? 그러고 제가 장관한테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아무 리스크도 안 지는 철밥통은 다 녹여서 꺾어요. 리스크를 줘야죠. 그거 하라고 철밥통 준 건데. 그 다음에 책임지는 사람은 4차 산업혁명 오늘도 얘기했는데 그게 새로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어쨌든 AI로 승부 보자는 건데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똑똑한 공무원은 그냥 돈 주고 사다 썼으면 좋겠어요. 수입해가지고서. 히딩크 같은 사람 수입해가지고 쓰듯이 그냥 나머지는 진짜 일하는 진성 공무원들 빼고는 AI로 대체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기는 사실 규제를 갖고서 사는 거, 그 다음에 공공 업무를 하는 거는 이게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4차 혁명의 클라우드 통해서 이거 공증 필요 없게 만드는 거면 매개자가 필요 없잖아요. 게임 문화다, 선용이 중요하다. 이거 불시시해요. 문화라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선용이 중요해. 이걸 떠든다, 그러면 걔는 반드시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이건 다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예요. 누가 뭘 했냐고. 근데 도박판으로 벌려놓고 왜 도박을 갖다 게임이라고 규정을 하냐고. 도박 갈라주고 전 세계에서 도박법하고 게임법을 이렇게 뒤섞어 놓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왜 그래? 알면서 왜 그러냐고. 그거를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법 자체가 모순 조항이 되게 많아요.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죠. 좋은 놈, 나쁜 놈, 멍청한 놈. 좋은 놈은 없어요. 왜 노름을 놀이라고 부르나? 핵심 질문 적어요. 놀이에서 노름 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굉장히 쉬워요. 왜 같은 이야기를 10년째 계속 하는가? 남은 게 있으니까 하겠지. 누가 최대 수혜자인가? 누가 최대 수혜자일까요? 대형 게임 업체? 뭐 돈으로 승부하면은 계속 그럴 수 있지만 그들도 맨 처음에 당한 거예요. 그 점을 뭐 들어가 보니까 맨 처음에 당했더라고요. 왜? 규제 갖고서 뭐 오라가라 하는데 뭐 당할 재주가 없는 거예요. 버티다가. 게임 도박이 아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게임이라고 우기지 말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바다 이야기 아직 모르시는 분. 자, 바다 이야기는요, 전 세계, 이게 이제 그 사업공학 하시는 박사님이 오셔서 얘기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든, 천재가 만든 게임이라고 그래요. 그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자몽이 된 케이스예요. 슬롯 모션을 일본식으로 개조한 것이 빠치코고 이를 다시 한국식으로 개조한 것이 바다 이야기예요. 두 가지 다 하니까 그렇게 재밌는 거야, 한꺼번에. 그러니까 얘는 죄가 없어요. 뭐가 죄냐? 여기다가 상품권을 붙이고, 노름해가지고서, 독서하래, 상품권 줘가지고서. 그거 좋아. 그럼 적정량 하면 되는데, 걔를 어떻게 했어요? 이 바다 이야기 만드는 업체 사장님들도 위험하다, 도박판으로 한국 출렁거리게 된다,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서 이제 탄원서들을 냈는데, 왜 그 관에서 이걸 갖다가 뭐 섣달 구금날, 일도 안 하는 날, 이걸 왜 경품고시를 통과시켰냐. 이 비판에 대해서 여기 답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품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260조이던 시절에 33조 원어치를 찍어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설로 찍어낸 것들은 그거는 뭐 카운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뭐 5%에서 10% 갖다 이제 깡을 하고 뭐 이런 와중에서 이제 뭐 비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실제로 뭐 개미 사업자들이 뭐 자살 많이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 정책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그럼 그때 어떻게 넘어갔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는 왜 또 방치하는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이 관련해서는 뭐 더 궁금한 사람은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세요. 자, 사행성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사행성 가지고서 이제 살던 데가 이제 이 기관이었는데, 도박 및 그 밖의 행위 수단으로 그 게임을 이용할 경우, 그걸 사행성 게임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행성에 대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사행성이거든요. 뭐 스카이캐슬에 살고 싶어 하는 거, 그 다음에 애를 내가 돈을 얼마 못 벌어도 뭐 몇백만 원짜리 과외를 시켜서 뭐 강남의 어느 학원에 보내는 거, 얘가 나중에 어디 갈 거라는, 그런 희망, 바램, 또 유행도 들어가죠. 인생 자체가 사행성이죠. 연애 빠지면 알잖아요. 나 쟤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서 거기다가 모든 거를 다 풀베팅을 하잖아요. 제일 핵심은 연애할 때가 사행성이 제일 심각한 것 같은데, 사행성이 범죄가 되는 데는 이제 우연에 의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재산산에게 손익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사행성이라는 국가에서 그걸 도박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근데, 살짝 도박인데 게임이라고, 그 카테고리를 이렇게 해놓은 게 지금의 게임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돈을 해라. 정돈을 좀 해야지 가는데, 근데 그거는 놔두고, 이제 다른 동네 이야기를 또 한다거나, 특정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도박으로, 온 유저가 다 얘기하는 그거를 그냥 무시를 하고, 그걸 그냥 규제를 풀자고 한다거나. 규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안전핀을 그냥 뽑아버리자고 하는 거죠. 게임의 테러리즘 갬블. 이게 뭐 여기 청소년들이 한 명이라도 보여요? 무서워 보이죠? 이런 아이들 되게 많아요. 가서 저 기계 하나를 열면 기계 하나당 한 300만 원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독의 관리에 안 걸리고서 그냥 잘 버티면 뭐 6개월 동안 하면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귀여운 거예요. 근데
해외에다 서버를 두고서 하는 그런 도박판들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죠. 등급 분류받은 전체 이용가, 이 전체 이용가예요. 여러분이 3살부터 뭐 7살 뭐 이렇게 손잡고서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랑 그런 거 보여요? 아니에요. 바다 이야기 짝퉁이에요. 바다 이야기 같으면 다 심의가 남아요. 웃기잖아요. 그럼 위원들은 여기서 뭘 하는 거냐고.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초기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게임들이 이런 거니까 이런 건 진흥을 해야 됩니다. 말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들은 애들이 이런 게임 절대 안 해요. 아시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주로 이런 거예요. 일단 돌리고 뽑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돈을 안 지를 수가 없죠. 가끔 좋은 게임도 있긴 하네요. 핵심은 이렇게 그냥 탐험과 재미 이런 것들, 몰입적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게임이라고 그래서 진흥하자 그랬는데 사실 이거를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 그냥 가차 확률화했던 가차 확률화했던 뭐 차대값 이상 날려보신 분. 상황이 이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엄마들한테 애들을 갖다 모바일 셧다운제까지 가야 돼요. 라고서 이제 여가부 정책은 그렇게 몰고 가죠. 거기에 대해서 문체부는 저거 틀렸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바로 잡겠다고 나서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게 더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여가부 모른다고 치거나 아니면 엄마표를 위해서 그런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문체부는 알거든요. 그걸 교정을 해가지고 개발자들하고 유저들이 좀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죠. 다시 말하지만 국가는 이 자라나는 창의 인재들에게 청년들에게 부자 아빠가 돼서 점핑보드 역할을 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많은 지원 사업들이 어떻게 엔딩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규제와 진흥은 동존의 안명인데 이게 진흥법이라고 해놓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막는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왼쪽에 있는 애가 외국인이 볼 때는 얘는 천재처럼 보여요. 뭐 플래시카드 가지고서 얘기하는 걸로 보이지, 노는 걸로 보이지, 이게 무슨, 요람에서 무도까지, 도박으로, 나라 망한다, 이런 걸로 보여요. 근데 보통은 이런 식으로 그냥 언론 플레이를 하면 곤란하다. 오른쪽에 있는 분은 저희 포스텍 때 그때 같이 방 쓰던 교수님인데, 이분은 원래 프리마돈나니까 제스처가 근데 저한테 이상하게 들었을 때 알아요? 그때 삼성 기업 VR이 워낙 히트치던 때니까 저렇게 하면 이게 뭐 진흥해야 되는 멋진 거라고 하지만 몰라요. 저한테 뭐 들었는지는. 보기 나름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는 정말 터놓고서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확률 아이템의 문제는 내놓으려면 내가 하면 놀이고 남이 볼 땐 모릅니다. 내가 팔면 놀이라는 거죠. 다 누구 얘기하시는지 알죠? 어느 게임에서 얘기하는지 알죠? 전문가들이 극악황률의 페이투윈 시스템이 도박이 아니라고? 그게 전문가 맞냐? 전문가 아니죠. 그럼 왜 그래요? 맨날 전문가라고 누가 얘기해요? 그렇죠. 그 게임 관료가 걔네들만 이렇게 부르니까 전문가라는 거예요. 전문가 아니죠. 안전망 관리자가 왜 게임사 주가 떨어진다는 협박에 시달려야겠다는 거야. 제가 운동 많이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기 전에는 되게 날씬했었어요. 근데 지금 되게 돼지됐거든요. 왜? 하도 욕을 많이 들어먹어서 그래요. 맨날 주가 떨어진다고. 니네 주가를 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어느 나라 주무부처. 근데 그 주가가 건강하면 괜찮아요. 아니잖아요. 왜 다른 데 가서 이상한 얘기, 저는 반대되는 얘기. 어느 나라 주무부처가. 이건 제가 장관께 했던 얘기니까 어느 나라 주무부처네요.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템 거래 실명제. 실명제 하라고 그래. 실명제 죽어도 안 합니다. 자, 해외는 어떠냐? 해외는요, 이거 다 도박이라고 해요. 그러고 딱 10,000원, 10불 미만의 거를, 우리나라식의 거를 이렇게 따라 해가지고서, 미국에서 EA에서 한번 있었는데, 그 다 바로 드랍해버렸다고 그래요. 학부형 항의하니까 한 달 만에 그냥 다 거기 게임에서 빼버렸다고 그래요. 리스크 없는 자율규제. 이런 거를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여러분 리스크 없는 자율규제. 게임이 더 건강해지. 이거 동영상 검색해보세요. 왜 이런 걸 업체에 팔을 비틀어가지고 이런 걸 만들려고 그래요? 자율규제라는 게 저건 어불성설이거든요. 자율규제 시작. 유저의 알 권리를 찾아주고 평가위원회가 지켜보고 모니터링 결과를 알리고 그러니까 딱 필요한 만큼만
더 나은 게임 문화, 자율규제가 만듭니다. 미쳤죠? 미쳤지. 말이 됩니까? 이거 뭐, 불과 얼마 전까지 나왔고, 세계까지 나오라고 그랬는데, 하도 여기저기서 욕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가 욕한 게 먹혔는지, 요새는 안 나오더라고요. 공중파에서 맨날 아침에 눈 뜨면 나왔었어요. 근데 업체들이 엄청나게 컴플레인을 했어요. 이걸 왜 자기네들 불러가지고 이런 걸 돈 내서 찍으라고 하죠. 누가 시켰을까? 스카 요정이 저희 옛날에 그 게임 관련해가지고서 여기 좀 부당한 그 규제들이라든지 부당한 관리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봐주셨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굉장히 인기 높은 의원님이셨었는데 누가 시켰을까요? 자율규제 강화를 누가 해요? 게임 산업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는 12개 상장회사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N3사가 주로 돌아가면서 이제 회장단, 부회장단을 하는 거고. 회비. 이게 무슨 장난이지? 그냥 보니까, 아니, 업체들이 알아서 우리랑 하지 머리 깎고서 들어 누워가지고서 바로 잡으면 되는데 왜 안 하세요? 그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아니면 태생적으로 다른 뭐 제조업 분야하고 다르게 거기는 다 좀 개인 플레이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냥 이리 오라면 저리 가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왜 흑역사인가? 게임 생태계가 심폐소생술 직전까지 다 망가졌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아까 했던 얘기를 이제 다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지능법이라고 쓰고, 어각과 갑질의 교본으로, 전국법보다는 고비와 흑마법. 그 다음에 너무 나쁜 게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치로부터 떼내야 됩니다. 빼앗긴 사냥터, 지금 텐센트는 중국에서 저기를 안 내주고 있죠. 판호를 안 내주고, 가지고, 우리나라로 다 오는데, 제가 나오기 전만 해도 심의하는 거에 75%가 중국산이었어요. 중국의 운영은 연평균 29%, 대한민국 3.8%. 주적이 뭐냐? 불통이죠. 그리고 방치예요. 지능의 대상, 폐단이 되고 있어 사행산업이라고 볼 수 없고, 처벌의 대상, 순기능이 있다고 해서 놀이문화를 장려할 수 없다. 우리 두 번째 먹고 하는 건데, 콘진원을 거기도 게임 쪽에 돈이 상당히 있죠. 그리고 다른 쪽 부처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문체부와 관련된 것만 하는 거, 콘진원의 게임 파트하고 우리 거하고는 한 벌인데 이걸 따로따로 하거나 소통 안 되게 만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한쪽은 지갑으로 쓰고, 그렇죠? 한쪽은 뭐예요? 필요에 따라 얘 죽여, 쟤 죽여 하는, 우리가 뭔데? 우리가 왜 그런 더러운 정치 사법기관 같은 그런 짓을 해야 되냐.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급여를 위해서 준다는 이유로 그렇게 플레이를 시키냐. 그걸 소화하기까지 되게 어려웠어요. 그 상황을 모르고. 근데 고맙게도 직원들이 6시면 다 그냥 가버리니까 그냥 새벽 2시까지, 그냥 실무를 다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판이 금방 읽히더라고요. 어쩌라고. 이 판이에요. 딱 이거예요. 뭘로 가리려고. 매번 이렇습니다. 일그러진 게임판에도 보면 오는가. 사실상 2,900만이 게임 유저라고 보셔도 돼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게, 포퓰리즘으로 굉장히, 오남용이 많이 되죠. 근데 유저들은 되게 순진해요. 게임 쪽 유저는 특히. 그냥 집 밖으로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A 그리고서 뭐 딴 거 갈았다고 한국 게임은 뭐 알아서 고른다. 이런 자조적인 얘기가 나올 정도. 근데 하나둘씩 그래도 열심히 계속 만들어내는 싹들이 있는데, 뭐 국가에 돈도 안 신청해요. 그런 사람들 자꾸 키워줘야 되고 교수님들 발굴해서 키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우리가 촛불 들고 이 난리 쳤던 거는 뭐 때문이에요? 이념을 위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상을 바로잡자고 했던 거죠. 똑같아요, 지금도. 빅브라더를 없애라. 잘못된 정책은 제가 겪은 분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빅브라더를 없애라. 잘못된 정책을 방치하는 것은 규제농단의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책 정상화를 해야죠. 제일 문제가 뭐냐? 중독 조직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이국종 교수님이 그 전에 발표했던 거가 있는데, 시스템은 다 좋아요. 잘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톱다운 바텀업이 그게 잘 작동하는 규정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매뉴얼이 그냥 이렇게 훅 날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 된 게 아니라, 이 더티한 조직의 이 관료들이 또는 관리한다고 하는 관계자들이, 게임 관련된 기득권자들이 중독이 됐더라. 그런 거예요.
극도로 폐쇄적이고 의미 있는 소통을 제거하는 데 이력이나 있는 건데 이거를 바로잡아야 된다. 노라고 말하지 않는 구성원 양성이 목적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기관장 하다가 하도 답답해가지고서 이제 친구들하고 물어봤어요. 그나마 얘기가 좀 되는 친구들한테. 그때 맨 나오는 날 뭐라 그러냐면 위원장님 여기는요 정의로운 일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시키는 일을 하는 데예요. 뒷목을 잡죠. 게임 전문가라는 말 속지 마세요. 진짜 전문가는 다 게이머들이 더 잘 알아요. 입법 브로커, 게임 권력, 실패한 정책을 무한반복 리플레이하는 사람들. 그걸 그렇게 전문가라고 하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라 청소년, 학부모, 개발자, 기업인의 외침을 공감하고 실천하는 자. 돈 안 받은 사람이에요. 게임 권력. 상품권 이야기를 바다 이야기 프레임으로 엮은 자들. 저거 한번 털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양이에게 생선 나눠주기를 중소기업 진흥안 혹은 규제 완화라고 우기는 자들. 이런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원천 차단하는 자들. 들여다보시는 관점들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규제 완화라고 해놓고 사실 규제 장사를 하는 사람. 규제 정상화와 규제 장사를 구별해야죠. 시장이 알아서 하기에 내버려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관리라는 거는 사실 지능의 한 방식으로 이게 도박하고 도박 아닌 거 그것들을 계속 추적해주는 거. 그다음에 해외 지금처럼 이렇게 그 일자리 찾기 어려울 때, 그다음에 해외 판호가 막혔을 때 기관장은 그런 데 가서 그거 뚫어주는 역할 그런 것까지 해야지 되는 거죠. 기가 더 잘하는 일을 관료가 하지 말아야게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나쁜 놈이 누구냐 하는데 위원장이 나쁜 년이라고 주구장창 아주 그냥 이 또아리를 틀듯이 공격들을 해왔어요. 맞아요. 저 나쁜 년이었어요. 왜? 시킨 대로 안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제 입장에서 하는 말은 어떨 건데 확 밟고 지나가든가. 확 밟고 지나가라고 몇 번 덤볐거든요. 그랬더니 안 밟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이제 그랬죠. 많은 그 유저들 입장에서는 잘 몰라요. N34가 제일 나쁘다. 왜? 뭐 도박판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그 게임 열심히 해가지고서 가고 싶은데 어떡하냐. N34 저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저거 말고 더 좋은 게임 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뭐 저희가 압력받은 것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거 떠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유저들 입장에서 모르니까 자기네들로서는 뭐 이거 말고 진짜 좋은 게임 좀 못 만들어 해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겪어보고 이제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아니다 좀 멍청하다. 왜? 그걸 타협을 할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그렇게 규제 가지고 푸시를 했으면 이걸 왜 하냐고 해야 되는 거고 시절이 그래서 견뎠다. 그럼 지금이라도 이건 아니라고 그냥 던지고서 근데 안 던지는 거는 또 뭐예요? 확률 아이템으로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딴 데서는 그게 안 되고 한국에서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가 아니면 그 의심이 들죠. 자, 그 물관리에 관해 게임 관리위원회는 이런 데인지 모르고 저기 왔었거든요. 게임물 관리라고 읽는데 저는 모르고 그냥 전화로 그 게임 물관리 그래서 띄어쓰기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클럽 물관리 하듯이 재미없는 것들 그냥 내쫓는 거고 그냥 재밌는 애들하고 같이 노는 건가 보다. 그래서 띄어쓰기 잘못해서 들어왔는데 근데 그걸 운영처라고 썼어요. 그 권위적인 게 싫으니까 우리 물관리 해야 됩니다. 그러고 다녔거든요. 핵심은 모든 갑질은 삽질이라는 걸 아주 뼈저리게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밑에서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뭐 그냥 공연물입니다. 좀비들에게 돈 나눠준다고 지능이 아니듯이 이거 잘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불만을 그대로 제가 적은 겁니다. 좀비들에게 돈 나눠준다고 지능이 아니듯이 누더기처럼 게임법은 누더기법이라고 공공연하게 법 만든 사람들도 얘기해요. 누더기처럼 게임법을 강화한다고 안전망이 확보되는 게 아니죠. 되려 안전핀을 꽂는 것들도 많이 하더라. 도박보다 정상적인 게임이 더 매력적이게 그렇게 정책을 만들면 돼요. 이거 못하면 여기서 빼가지고 제 생각엔 이건 뭐 사저부나 아니면 저기 무슨 과기부나 이런 데 가서 했으면 좋겠어요. 부서 없이 그냥 해도 되고. 그냥 두면 잘 하거든요. 그냥 두면. 그러면 도박만 관리하면 돼요. 고발자를 잡지 말고 제발 도둑놈을 잡아라가 메시지죠.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사행적 먹이사슬이 문제인 거고 환전이 문제인데 콘텐츠를 잡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 왼쪽 팔에서 피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갔어. 그랬더니 오른쪽 발을 잘라버려요. 지금 여기가 게임 관리하는 게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잘못된 법과 그것을 방조하는 시스템 그걸 처리해야 된다. 여기 50분에 끝났는데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 5분 더 할게요. 괜찮아요? 네.
여기 예를 하나 드릴게요. 퀴즈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오신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저 토끼와 거북이가 그 단팥방울 걸고서 경주하는 그런 게임을 누가 출시를 했어요.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러 왔어요. 자, 그럼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줘야 돼요.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 불가. 넷 중에 뭐를 줘야 될까요? 상품이 있습니다. 미니 카지노인데요. 뒤는 저금통이고 앞에는 카지노예요. 그래서 여기 9개 중에 세븐바 이 중에 하나를 여러분 100원씩 넣으세요. 500원 안 들어가요. 100원씩 넣고 돌렸는데 이제 아침에 조회할 때 테이블에서 한 바퀴 돌리세요. 오후에 뭐 추접스럽게 이렇게 좀 사대기 타기 해가지고서 떡볶이 내게 하지 말고 이걸 한 100원을 만원빵으로 해가지고서 하면은 저녁도 회식도 하고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앞에서 이게 앞에는 돈 4,000원이 내 앞에서 이게 잭팟이 터진다. 기분 되게 좋아요. 그냥 하루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선물 드릴 테니까 자 퀴즈. 전체 이용가 여기 이걸 써놨어요. 사행성은 직구석에서라고 제가 써놨기 때문에 이거 옛날에 그 깨물관리위원장 했던 애가 자기가 홍보용으로 만든 거를 이렇게 사용하러 부추기고 갔다 이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전체용 토끼 거북이 게임 그거를 전체용가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 아무나 답변. 저기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여러분. 예. 전체용가 또 다른 분. 예. 전체는 아닌 이유. 오케이. 그리고 단팥빵을 걸었어. 4개를 걸었으니까 사행성이 있다. 그치? 사행성이 있다. 여기 우리 사행성 관리기관이니까. 그 다음, 다른 분. 예. 이유는요? 남편빵을 건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왜요? 그럼 좋잖아요. 지금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세요, 집에서? 여러분, 어느 답이 지금 합리적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 좀 HCI적인 의견. 아니, 지난번에 어느 학교 가서 얘기했더니, 하지도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타가지고 갔는데, 토끼가 누드로 날렸기 때문에 청소년 이용 불가라고. 그런 답변도 했는데요. 이거 청소년 이용 불가로 나왔어요. 왜? 청소년 이용 불가가 아니야. 거부. 등급 거부예요, 아예. 왜? 이게 얼마나 골 때리는 행정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같이 달리면은 경마모사다. 그래가지고서 경마는 그 사행성 게임이고 마사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예요. 우리 소관 아니기 때문에 진급심의 못 내준다 하나. 그 다음에 경마는 완전히 도박이다. 그래서 안 내준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럼 어떻게 고쳐오랴.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중에 한 마리를 빼고 토끼만 달리든가 거북이만 달리든가 하나만 달리는 거예요. 아주 미칩니다. 미쳐. 그러니까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인 거죠. 근데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부분을 줘야지 될까? 세 분이 다 이유가 있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어느 분이 가져가야 되는지 답이 안 썼는데 약간 좀 창의적인 얘기를 해주셨으면은 좋겠는데 다른 선물도 있으니까 너무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랑 이따 얘기 좀 하세요. 마무리를 할게요. 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나? 저는 손바닥 하늘 가리면서 관행이 그랬다. 어쩔 수 없었다 이러는데 하는 게 다 그래요, 요새. 어디 막혀있는 곳에서 하는 변명들이 다 그래요. 근데 그 평가할 때는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었나? 국정농단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다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사실은 시켰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죠. 그걸로 그게
면책이 되지를 않죠. 물어야 될 건 뭐예요?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었나? 네가 놓으라고 말하려면 놓으라고 말할 수 있었나? 100%그 자리에서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철밥통이기 때문에 밥그릇을 못 뺐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손바닥으로 자꾸 하늘을 가나요? 손바지 잘라버려야죠. 아까 장병구 위원장님 얘기가 그 참 좋은 시대에 정말 시대를 그 리딩하는 엔지니어로 살았다는 게 되게 부러운데 저는 그런 분들 옆방에서 그냥 그 인문학하는 학생으로 살고 그냥 그런 분들을 만나러 정기란 교수님 뵈러 이렇게 오고 그러던 시절을 보냈었는데 공대생들이 부럽다는 생각 그때도 했었는데 좋았겠더라고요. 이런 그 심각하고 지저분한 고민들을 안 하셔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아까 그분이 하신 의사결정자 역할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지혜를 실행하는 거 맞아요. 전문가 지식인 집단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되는 거라고 하는데 이거를 비틀어 놓거나 접근 자체가 안 되게 하는 거 그 부처나 그런 행정 시스템은 그냥 빨리 폐기시켜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안 없어지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없애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 시민운동을 벌이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그 존 코토라는 그 하버드 그 경영대학원의 교수님이 썼던 페이퍼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사실 융합 인재들이 이런 사람이 되거나 또 이런 분위기에서 일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매니저가 아니라 리더들을 양산하는 건데 어떤 입장이냐면 현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점을 찍는 게 이런 HCI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정성보다는 변화를 쇼텀을 보는 게 아니라 멀리 보는 거, 인스트럭션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영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언제 어떻게 얼마 갖고 그거가 아니라 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설득 안 시키면 설득 못 시키면 일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이유가 없는데 이유를 못 찾겠는데 Y를 답변할 수 있는 거. 뭐 스티브 잡스 따라하기라고 봐도 좋아요. Y에 저렇게 미친 듯이 치중하는 거냐. 그다음에 포지션 컨트롤이 아니고 포지션을 완전히 자기 팀원들에게 다 맡겨둔 거죠. 그다음에 하나는 권위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하나는 존경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거고 존경 못 받으면 지발로 알아서 나갈 만큼의 그 정도의 인품은 되는 사람들이죠. 컴플렉시티인데 여기는 단순해요. 따라하기 쉽죠. 저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장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도 사실은 저런 그림, 그리고 저거가 그냥 토대가 되게 보호해줬던 그런 그 리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그래도 꼽힐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면 돼요. 철밥통 사용법, 어쨌든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철밥통 사용법은 악법을 방치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게임 메탈을 쓴 불법 도박 시장 80조. 이거 160조고 80조가 도박, 그냥 불법 도박 시장인데 80조는 게임이라고 출시됐는데 사실은 도박인 거. 그걸 말한 거예요. 이것도 한 5, 6년 전에 통계예요. 그 위에는 또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거는 업계에서는 80조가 아니라 사실상 저 몇 배가 더 클지 기록도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저거 그냥 다 세금 누수예요. 일 안 해도 밥 나오니까 철밥통이 아니라 바른 말해도 밖으로 안 깨지니까 철밥통이니까 제발 밥통들아 용도에 맞게 좀 써라라고 여러분들 말하시면 되고요. 그냥 녹여버리세요. 자, 해외에서 우리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똑똑한 그 유저들은 스팀에서 다운받아서 하죠. 그죠? 왜요? 토박판을 게임이라고 하기 싫거든. 정말 창의적이고 남의 뇌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놀다 오는 거. 그렇게 좀 자존심 세울 수 있는 그런 게임 하고 싶거든요. 갔더니 코리아 선생 직접 만나서 한 얘기예요. 코리아 하면 떠오르는 걸출한 게임상 게임 하나도 없는데 게이머가 최고다. 니네하고는 일하는 게 게이머들 어떻게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일하는 기가 막히죠. 시장의 함성과 현상 파괴적 관점이 무르익었고 여러분들 전문가들은 또 다른 먹이들을 찾아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술 가지고 다시 세상을 뒤집으러 나설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융합 문명을 리드하는 공성전 여러분들 DNA로 하시면 즐겁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거는 엄청난 게 아니라 상식의 회복. 그리고 여러분들 하시면 재밌으니까 우리가 또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리즈너블하게 저기 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리즈너블한 거는 저기예요. 이거는 용감하게 컨텍스트하고 상관없이 전체 용가가 맞죠. 전체 용가가 맞고, 그래서 여성분이 가져가시고요. 남성분 두 분은 여기서 만든 자석이 있거든요. 그거 자석도 되게 인기 아이템이고, 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어요. 한정품이니까 일단 가져가세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너무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주시고 또 아주 훌륭한 톡을 해주신 염영숙, 뒤에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염영숙 박사님. 네, 너무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저희가 모시기만. 이것으로 인라이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